티웨이 항공이 한성항공에서 이름을 바꿔 재탄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영업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9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신보종합투자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힘들게 재취항한 티웨이 항공이 또다시 날개를 접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 9월 16일 첫 취항을 시작한 이래 한 달간 김포 제주 노선 탑승률이 38에서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수송 인원은 약 1만 2천여 명입니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탑승률이 약 10%였지만 법인 영업 강화와 대리점 영업 시 100% 캐시백 전략을 펼쳐 그나마 수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 항공 운송 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 교부를 늦게 받아 취항일이 늦춰져 당시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달리 기존 저가 항공사들은 실제 영업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진에어는 3분기 매출 354억 원, 영업이익 6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가 항공사 가운데 역대 최고 영업이익입니다. 이스타항공도 매출 355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매출 460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에어부산도 실적 호조가 예상됩니다. 세계 저가 항공사들의 수송 인원과 탑승률은 티웨이 항공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9월 한 달간으로 따져봐도 이스타항공의 수송 인원과 탑승률은 각각 14만 7,114명, 85.9%에 이릅니다. 진에어는 10만 7,628명, 79.1%고 제주항공도 8만 630명, 85.9%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 2천 명을 수송하고 약 38%의 탑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격차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탑승률이 약 75%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탑승률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향상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기가 힘들고 돌파 시점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2년 후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티웨이 항공 국간이 바닥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대주주인 신보종합투자가 150억 원의 자본금으로 티웨이 항공을 다시 띄웠지만 회생 절차에 있던 한성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60억 원가량을 부채 변제에 이미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0억 원이 사업 초기 자금인 셈입니다.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기존 저가 항공사들처럼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자금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티웨이 항공 측은 5%인 일반 투자자 비율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인 신보종합투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95%의 지분을 경영권 확보 마지노선인 51%까지 낮추며 자금을 계속해서 수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에 동참하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보종합투자는 공인욱 대표를 필두로 종업원 수가 12명인 창업투자사입니다. 3년간 영업손실액은 2007년 24억 3,700만 원, 2008년 32억 400만 원, 2009년 18억 2,900만 원에 이릅니다. 3년간 약 7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보종합투자의 지분 구성은 어셋 얼터너티브스 77.7%,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9.5%, 토마토2 상호저축은행 9.5%, 네트론텍 3.3%입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토마토 저축은행 계열이 총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티웨이 항공의 전신인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국내 최초 저가 항공사로 화려하게 취항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2008년 10월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8월 회생 절차가 시작됐고 지난달 16일 티웨이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재취항했습니다.